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선형적 현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합주가 지수 3260포인트에 도달하였고 해외 시장 또한 초반이 상승 흐름을 오전장에서 반납하는 듯 했으나 저점 확인 후 종가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벤치마크가 크게 하락된 것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모든 하락 압력을 이겨냈는데요. 여전히 제로데이 투 익스파이어 콜옵션 매수가 기세를 부리고 탐욕이 가득한 시장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1포인트 정도 갭상승 출발했지만 처음 10분간은 또 눌림이 나오면서 콜옵션을 끝까지 말라 죽이려는 건가 싶었죠. 특히 어제 장마감 30분을 남겨두고 시장이 급등했기에 콜옵션이 눌리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9시 10분 이후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조심스럽게 매수에 동참하기 시작하자 지수가 의미있게 상승 흐름 타기 시작했고요. 현물을 소량 매도하던 외국인들도 9시 30분 이후에는 매수로 전환하기 시작하자 지수는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 30분까지는 옵션 변동성이 더욱 눌렸을 뿐 시장이 이렇게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시 30분 이후 콜옵션 440이 일중 쌍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자 강력한 롤링업 엣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콜옵션 변동성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매수를 늘리기 시작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1시부터 상방 해지에 따라 나서면서 지수가 12시까지 강력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시장 상승 이유에 대해서 대주주 과세 기준을 원점대로 50억으로 할 것이다 이런 소문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마켓 메이커들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계속해서 축소하면서 미결제 약정을 털어내다가 어제 장마감 30분 전 급등을 시키니까 재빠르게 상단 배리어 435에 대해서 해지에 나섰죠. 이러면서 상단 레인지를 완전히 열어버린 것이 시장이 급등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히 헛소리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덱스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주요 IB들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아주 강력한 롱콜을 한 것이 시장 상승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고베타 개별주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로컬 이슈, 그러니까 대주주 과세 기준 이슈로 대주주 과세 기준을 다시 원점대로 50억으로 하겠다 이런 뉴스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야 파생이 무슨 시장을 좌우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나름 크게 플레이해본 저로서는 우리 시장의 주된 움직임은 파생에서 시작된다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이번 9월물 쿼드러플 선물옵션 만기가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유난히 미결제 약정 감소가 크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만기 이튿날인데 오늘이 잔존 미결이 종가 기준 14만 계약인데 작년만 봐도 17만 7천 계약이 남아있거든요. 작년 대비 한 3만 7천 계약가량 미결제 약정이 빨리 정리된 것입니다. 일중 감소량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는 화요일에 5만 7천 계약가량이 감소했는데 오늘은 6만 7천 계약이 감소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롤오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작년에는 화요일 종가 기준 12월물이 미결제 약정이 15만 7천 계약 있었는데 오늘은 14만 7천 계약밖에 없어요. 또 롤오버 이틀치 선물 9-12 스프레드가 1.1포인트까지 눌렸거든요. 이러면 즉 선물 시장만 보면 도저히 이게 강세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 시장을 보면 오늘이 상승이 이해가요. 9월물 옵션은 선물 시장과 같이 움직이죠. 즉 선물을 만계약을 사든 옵션을 등가 기준으로 합성 선물을 만계약 사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9월물에 대해서 마켓 메이커들이 그동안 435선을 철벽 방어선으로 쳐놓고 있었죠. 절대로 그 위로 올라가선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9월 1일까지 시장이 빠르게 하락할 때도 상단 배리어를 445에서 435만 내렸지 하단 배리어는 지수 하락에도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빠르게 하단 배리어는 따라 올렸습니다. 그렇게 월요일까지 하단 배리어만 꾸준히 올렸기 때문에 해외 시장보다 변동성이 더 죽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은 위로 튈 확률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즉 콜 감마 폭발 위험이 생긴 것이죠. 월요일은 하루 종일 극도의 변동성 매도가 나타나면서 지수를 눌렀는데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급등시키면서 마감했죠. 그래서 화요일날은 갭상승이 강하게 나오든 작게 나오든 이 상단 배리어 돌파를 기정사실화한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 435, 437, 440에 강력한 매수 엣지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단 배려는 배려가 아니라 플랫해진 거죠. 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선물이 상승과 동일하게 델타 1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지수가 선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죠. 마켓 메이커들이 이렇게 위쪽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은 뭐 파생 관점에서 해석하든 현물 관점에서 해석하든 그거 뭐 자유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는 시장이 이 정도 이슈에 별다른 반응 안 하거나 또는 거꾸로 움직이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현물을 6,800억밖에 안 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폭등이 나왔을까? 이거는 파생 때문이다. 파생이 위로 열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이 열어놓은 것이 델타 1이 되어서 쭉쭉 따라 올라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같은 흐름은 현물 관점에서는 외국인이 현물도 한 1조 이상 사줘야 되고 선물도 그렇게 사줘야만 나올 수 있는 상승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수요일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을 위로 열어놨기 때문이죠.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장 초반 15분간은 강세를 보였는데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고는 미국 세션 시작할 때까지 줄기차게 눌렸어요. 이때 미국 지수 선물은 상대적 강세를 보였고요. 유럽 시장에서는 그 앵글로 아메리칸이라는 광업 회사, 그 구리 관련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캐나다의 광업 회사 합병한다는 뉴스 외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거든요. 미국 세션 시작 후에 미국이 살살 눈치 보면서 오전장을 눌렀는데 유럽은 오히려 미국 세션 시작과 함께 조심스럽게 상승 시작하면서 종가까지는 변동성 매도를 하면서 상승 마감했어요. 개별 종목 이슈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목요일에 있을 ECB 금리 결정까지는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지수 변동성은 다시 하락해서 17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는데요. 미국도 16포인트 초반에서는 변동성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변동성 바닥이 확인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뒤집힐 만한 모멘텀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유럽도 선빵 매도를 할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매우 조용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밤 11시에 미국 노동통계국이 고용 벤치마크를 발표했는데 무려 91만 1000명 고용자 수 감소를 발표했죠. 작년 3월까지 일자리 감소가 마이너스 0.6% 있었다는 것인데 그동안의 논판 발표를 보면 대부분 일자리 증가를 강하게 발표하고는 나중에 열심히 조용히 하향 조정을 했었던 것도 모자라서 사실은 일자리가 그동안 이렇게 감소했던 거야 라고 조용히 발표를 한 셈이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런 뉴스에 시장이 충격받아야 되는데 채권 시장은 잠깐 고개를 드는 것 정도 외에는 발작적인 움직임이 없었어요. 오히려 전일까지 상승이 과했다는 듯이 살짝 눌려서 마감했죠. 유로존 채권도 별다른 움직임 없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전일까지 비달러 강세가 되돌려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미국 그 고용 벤치마크 발표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비달러 바스켓이 추가 상승을 보였는데 유럽 세션 들어서는 대부분이 비달러 바스켓이 슬슬 눌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 엔화만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박스 상단에서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도로 내려왔죠. 참고로 그 CME의 통화 선물 만기는 9월 15일 월요일이에요. 근데 다른 자산군들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의 자산이 철저히 가두리 장세, 즉 변동성 매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글로벌 변동성 매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9월 만기까지는 다들 시장이 조용히 넘기려는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미국 세션 들어서 금 가격이 3,715달러 찍고 유럽 세션 마감 무렵 다시 3,665달러까지 밀렸는데 일봉상 두 번째 음봉이 만들어진 것이지 아직은 고점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세션 시작 전에는 좁은 박스를 그리고 있었다가 미국 세션 시작과 함께 아무런 이슈도 없이 금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서 30분 만에 1% 찍고 밀렸죠. 단기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고점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아직은 메인 이벤트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시장을 꺾을 필요가 전혀 없죠.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점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 뭐 예를 들면 윗꼬리 달린 음봉, 뭐 이런 것들, 이게 상당수는 시간 지나면 그게 고점이 아니라 긴 상승 추세 중에서 그냥 중간 눌림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차트를 돌려봤을 때 이때가 고점이었구나 라고 보면 그거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어떤 하락 같은 하락 출발 신호라는 게 지금 봤을 때는 이거 하락 출발 신호다라고 성급해져서 숏을 잡기 쉽게 되지만 긴 관점에서는 그냥
조정이란 것입니다. 그 상승 중에 작은 조정이 불과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상승 추세선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작은 그 조정을 발견하기 힘들어요. 여하튼 함부로 고점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시장은 아시아 세션 시작 후 점진적 반등이 이어지다가 미국 세션 개장 30분 전에 이스라엘이 그 카타르에 숨어있는 하마스 지도자를 또 공습했다는 소식에 또 급반등 나왔는데, 참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 아무 상관 안 하네요. 뭐 북한에 가서도 뭐 공작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여하튼 그때 이젠 그 63.5달러 다시 넘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종가상으로 못 넘겼죠. 유럽 세션 마감 이후에는 당일 상승분, 그러니까 그 카타르 공습 소식으로 올라간 분량은 전부 다 되돌려졌어요.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는 지금 일주일 넘게 34포인트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아직은 기름도 의미 있는 방향성 보이지 않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전일 오후장에 살짝 눌려서 마감한 것을 아시아 세션에서 대부분 끌어올리면서 신고가 갱신하는 건가 싶었는데, 유럽 세션 들어서는 상승분을 차근차근 반납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세션 초반만 해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죠. 노동통계국이 그 고용 벤치마크 지수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 주지 못했는데, 기술적인 상승세가 틀어막고는 브로드컴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려 했어요. 사실 차익 실현은 차익 실현일 뿐 하락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초반 30분도 아니고 한 1시간도 하락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점진적 반등을 시작하니까 유럽 세션 마감 무렵부터는 변동성 매도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당일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였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아주 조심스러운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한 채 마감했는데요. 시장에 별다른 경제 지표가 없었던 거 그렇지만 그냥 정말 강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변동성은 장 초반이 조심스러운 눌림에도 불구하고 16.8포인트조차 넘기지 못했죠. 종가에는 16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시장 정말 강한 것입니다. 내일 PC 물가 지표, 그리고 목요일에는 CPI 있죠. 내일 그 PPI네요. PPI. 제가 그 스크립트를 잘못 썼는데 내일 그 생산자 물가 있고 목요일에는 소비자 물가가 있는데, 시장은 이러한 이벤트들을 오히려 레벨업이 기회로 삼으려는 것 같아요. 시장이 점점 과격한 금리 인하를 정당하고 있는데요. 뭐 이것을 가지고 과한 김칫국 마시다, 김칫국 마시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투자자들이 컨센서스가 그런 것을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탄력 매우 강합니다. 애플이야 뭐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었으니까 하락이 나오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마이크론이 연중 신고가 갱신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나, 또 엔비디아가 더 이상 하락이 안 나와서 오후장에 탄력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개장 초부터 닥치고 상승 나와서 연중 신고가 갱신 또 해버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물론 지금 이 상승이 펀더멘털과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많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노동통계국이 그 사실상 시장 조작 인정과도 같은 수치, 이런 걸 보면 야 거봐 경제 안 좋다 그랬지 라는 증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시장은 모든 걱정을 씹어먹고 상승하는 그런 탐욕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이 탐욕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지표가 나쁘게 나오든 나쁘게 조정이 되든 그러니까 금리 인하 확실하겠네 라는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로데이 투 익스파이어 콜옵션으로 버텨내고 있든, 또 ETF의 매수로 버티든, 또는 서학개미나 또는 답 없는 유로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닥치고 사든, 시장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쇼포를 잡아서 변동성 매도자들이 재물이 되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시장 총평하면서 이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상승분이 장 초반에 반영될 경우 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마켓메이커들이 시장의 상승 흐름에 대해서 지금 플랫한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르는 것도 과도하게 오를 수 있고요, 반대로 꺾이는 것도 좀 과하게 꺾일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 어제와 같이 현물 수급이 시장의 하락을 꾸준히 받쳐주는 흐름 나온다? 그러면 지수는 지난 7월 마지막 거래일에 기록한 고점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갭상승 출발에는 위아래 흔들림이 나올 때 방향성 잡지 말다가 9시 30분 정도까지 오버슈팅 나온다? 그러면 그때 잠깐 단기 차익 실현 관점 갖거나, 아니면 좀 더 이른 차익 실현이 나올 경우 오전 10시 30분부터 외국인이 현물 매수 확인하고 그다음부터 다시 롱 관점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후의 시장 흐름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굳이 뭐 일중 거래를 해서 퍼포먼스 높게 했다고 뭐 롱 잡고 숏 잡고 이럴 필요 없다고 보고요. 롱 포지션 꾹 홀드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해외 시장의 움직임이 전혀 빠질 생각이 없는데 먼저 아시아 세션에서 술술 잡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옵션 만기까지 우리 이틀 남았죠. 그래서 초반 30분에 얼마 당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봐요. 그래서 수요일이 장중 흐름은 상단은 444, 하단은 438포인트 박스를 그리다가 추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방금 발표된 오라클이 실적 발표로 한 방에 시간 내에서 28% 당기면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해버렸거든요. 시장에 정말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오라클은 나스닥 종목이 아닌 그 나이스, 그러니까 뉴욕 그 익스체인지 거래 종목이에요. 상장 종목이에요. 그 TSMC의 ADR이 나이스 시총 1위고 오라클이 시총 2위거든요. 어제 TSMC도 역사적 신고가 갱신했어요. 오라클도 이렇게 한 방에 신고가 갱신했고요. 시장 정말 강한데 여기서 선빵 매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이 걱정이 벽을 타고 오른다고 변동성이 계속 바닥권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불안불안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만큼 콜옵션 민감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콜옵션 감마 스퀴즈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죠. 글로벌 증시를 보면 신고가 갱신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8월 말까지만 해도 대만 증시가 드디어 쌍봉만 들고 부러지는가 싶었는데 연일 상승해서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것이나 일본 증시가 이시바 총리 사임설로 급등한 것을 하루 만에 1000포인트 내주는 그런 하락이 나왔다가 그걸 또 절반 이상 되감고 있죠. 이거 시장이 하락 전환할 생각이 최소한 다음 주의 글로벌 옵션 만기 전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FOMC 이벤트 이후 파월이 기대보다 조금 더 금리나 지속에 대한 가능성 언급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어쨌든 진정한 콜옵션 스퀴즈가 목요일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사상 누각으로 보든 뭐든 간에 트레이더들의 뇌는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경제에 대한 평가는 이코노미스트한테 맡기시고 트레이더는 시장의 반응에 집중해야 되죠. 시장은 지금 명백하게 아직 숏을 잡을 때가 아니라 위험 자산에 내맡기고 시장을 따라갈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오후장에 미국 증시가 오전장인 눌림을 모두 만회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일부 트레이더들은 9월에 50bp나 또는 3회 연속 금리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야 이거 다시 제로 금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자국 내 채권 투자자들이나 자금 수요자들한테는 제로 금리 유동성 혜택을 주되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초저금리로 제로금리 채권을 또는 초장기 채권을 강매하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떠넘기려는 게 스티븐 미란이 주장이죠. 사실 이런 거 보면 미국은 진짜 개판 5분 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아랑곳 않고 롱을 지르고 있어요. 인정해야죠. 여하튼 시장이 강세를 인정하면서 작금이 추세를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그 스크립트를 저희 시황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델타홈 글로벌 검색하시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멤버십 가입하시면 시장 이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